안녕하세요. 오늘 수학 라방, 수라방 진행하게 된 원희쌤입니다. 어제는 선미쌤과 함께 팡세로 만나셨고요. 오늘은 저와 함께 지오플릭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지금 마침 공부 중인 교구인데요. 이 도형 교구에서는 최고거든요. 이 조각을 끼웠다, 분해했다 하면서 평면 도형도 만들 수 있고, 입체 도형도 탐구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도 다양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지오플릭으로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이제 곧 겨울방학입니다.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지오플릭으로 재미있게 노는 방법 골고루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입장 잘 하고 계신지 저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지오플릭은 평상시에도 물론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리고 도형학습도 평상시에 당연히 하시면 되죠. 그런데 평상시에 연산도 해야 되고 교과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센터를 다닐 수도 있고 수학뿐만 아니라 영어, 국어 여러 가지 과목들을 통해서 하다 보면 하루가 정말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해야지 하면서도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좀 부담이 되고 내가 구매한 교구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좀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 있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는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놀아주시면 당연히 수학에 도움이 돼요. 도형 공간 감각에 도움이 되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못했어, 많이 못 놀아줬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도형놀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학을 이용해서 도형놀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은 제가 이거 지금 보이시죠? 자, 이것은 얼마 전에 우리 누리호 발사했잖아요. 내년에도 2차로 발사를 할 건데, 이거는 그때 뉴스 보고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랑 저희 만들어서 공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얼마 전에는 월식이 있었잖아요. 그런 이슈, 뭐 어떤 시즌, 계절적인 뭐 이런 거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소재로 지오플릭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 만들었던 거 제가 해체하지 않고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도형에 관해서 개념을 뭐 인지시키거나 학습시키지 않아도 이것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미 도형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되고 돌리고 뒤집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기 때문에 공간 감각 그리고 도형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그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기를 하면서 아이들의 머리가 자라잖아요. 그러고 나서 도형 학습을 들어가면 머릿속으로 가지고 놀았던 것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추상적인 도형 개념 그리고 지면 학습에 들어가도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잘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퍼즐 놀이 많이 하세요. 뭐 종이접기라든지 오리기라든지 이런 교구 놀이 많이 하세요. 뭐 레고도 많이 하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도형 공간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가 이런 거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가 알아서 딱딱딱 놀아줘.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차분히 앉아서 뭔가를 노는 것보다는 막 활달하게 노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게 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는 아빠가 일요일에 잠깐 놀아주신다든지 엄마가 자기 전에 잠깐 놀아주신다든지 해서 아이와 약속을 정해서 꼭 이런 만들기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제가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겨울방학 이용해서 지오플릭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메모 가능하시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겨울방학은 지오플릭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지오플릭 같은 경우에는 초등과 중등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평면 학습, 입체 도형 학습을 모두 놀이식으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이직 세트 같은 경우에는 파란 색깔 상자 안에 지오플릭 조각들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는 이 연두 색깔 가이드북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북을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모양을 탐색하고 여러 가지를 만들기를 하는 걸 통해서도 충분히 초등과 중등 수학에서 다루어주는 평면 도형, 입체 도형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도형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든 상관이 없어요. 도형에 관한 책이 있으면 찰떡이거든요. 그래서 지오플릭을 책을 보면서 스토리텔링도 하시는 거예요. 수학 이야기도 나누어 보시고 책을 보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런 걸 저는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조각을 가지고 탐구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오플릭 조각으로 만들기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게 놀았으면 나는 지면학습으로도 아이가 이런 것들을 머리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참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집을 병행하면 좋아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모르면 지오플릭으로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지오플릭으로 재미있게 하고 놀고 나서 그럼 이제 우리가 지오플릭으로 놀았던 게 문제집에서는 글과 그림으로 나와 있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 복습 차원에서 진도 차원에서 문제를 풀려주시는 것도 되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도형에 관한 문제집이나 추가 활동지를 이용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방학이니까 이것은 시간을 보고 선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만 놀아주셔도 지오플릭으로 도형도 잡고 겨울방학도 알차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소개를 할 거고요. 이따가 추가 활동지를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지오플릭을 이용해서 낱장의 활동지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은 나는 우리 아이 도형학습을 안 했어.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문제집으로 시작하실 때는 물론 플라토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한 권의 문제집은 우리 아이에게 아직은 좀 적응이 안 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낱장의 활동지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학습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엄마쌤들은요, 이 책을 뜯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낱장으로 아이에게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도 팁이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활동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따가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냥 10분, 20분 재미있게 딱 놀아주시고 딱 그냥 아이가 풀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다 풀었다면 어딘가 파일에 넣어주신다든지 벽에다 붙여놔주시던지 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28장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방송 마치면 제가 도치만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도치만 카페에 오셔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도치만 카페에는 C2M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그 수학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게시판에 수학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C2M Q&A랑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 할 때 인증하는 공간도 있고요. C2M 자료랑 Q&A 올리는 게시판이 따로 있으니까 그 자료 올리는 게시판에 제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이드북 이용하는 거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가이드북으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학 교과서 한번 볼게요. 자, 수학 교과서에서는 모든 학년 1학기, 2학기로 나눠져 있고 각 교과서마다 도형 단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는 입체 도형을 배우고 2학기 때는 평면 도형을 배우고 또 2학년 때에도 평면 도형을 배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는 한번 제가 교과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제 교과 수학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교과서도 관심 있게 보시고 아이들 교육할 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교과서를 보시면 여기 여러 단원이 있죠. 여러 단원 중에서 여러 가지 모양이 도형 단원입니다. 그러면 이 단원이니까 34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4쪽에서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 모양이요. 어떤 모양을 살펴보는지 스토리텔링이 나와요. 생활 속에서 아이가 접할 수 있는 주변 상황들의 그림입니다. 우리는 아이와 마트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마트를 가면 여러 가지 모양들의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게 되는데 1학년 1학기 때는요. 이렇게 공 모양과 원통 모양 그리고 상자 모양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양들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관찰을 한번 해보게 되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떤 모양들, 어떤 모양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고요. 그리고 나서 알맞은 모양들 선도 이어보게 하고요. 이름도 지어보게 합니다. 예전에는 공 모양, 둥근 기둥 모양, 상자 모양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알려주진 않아요. 이와 같이 생긴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아이가 한번 학생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게끔 이름을 지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원한다면 딱풀 모양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이가 원한다면 주사위 모양이라고 해도 되죠. 그렇게 해서 모양을 탐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비밀 상자에 손을 넣어서 촉감으로도 모양을 탐색해보고요. 그리고 대굴대굴 굴려보기도 하네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을 말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모양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자, 그럼 가지고 있는 교구 중에서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입체적인 조각이 있으면 이렇게 모양 만들기 어릴 때부터 많이 시켜주셔야 합니다. 학교 가서는 교구를 가지고 활동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요. 글과 그림으로만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게임식 어떤 놀이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선생님 혼자와 다수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 계획대로 게임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 우리 아이들 교과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런 식의 놀이들을 착안하셔서 집에서도 아빠나 엄마, 가족들이 함께 이런 놀이를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게임 활동들이 소개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익힘책에도 문제가 더 나오는 거 아시죠? 자, 이건 1학년 1학기였고요. 모든 교과서에 도형 단원이 다 나와요. 자, 그럼 저는 그 중에서 그냥 3권만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3학년 거, 3학년 1학기 거 보여드릴게요. 자, 3학년 1학기 거도 한번 보면 자, 이번에는 평면 도형이라고 나오네요. 2단원의 평면 도형입니다. 28조 한번 가볼게요. 28쪽에 갔더니 자, 이번에는 평면 도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 이번엔 학교에서의 모습이네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을 보면서 평면 도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스토리텔링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고든선과 구분선도 알아보게 하고 분류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추상적인 용어들도 등장을 하죠. 이제 선분이고요. 점 하나는 기역이라 하고 또 다른 점은 니은이라고 했을 때 점과 점 사이를 이은 고든선이거든요. 이 고든선이 바로 선분이고요. 읽을 때에는 선분 기역 니은 또는 선분 니은 기역이라고 읽습니다. 나중에 중학교 때 올라가면은요, 이 선분 반직선들이 이렇게 이름이 다 구분이 또 똑같이 배우거든요. 자, 그런데 배울 때에는 뭐 지금은 선분이란 한글을 쓰고 기역 니은이라고 했다면 뭐 A, B 이렇게 이런 문자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선분 표시를 이렇게 하게 해요.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중학교 1학년 거 교과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그러면 2학기 때는 도형 파트를 배우게 되는데 점선면 이렇게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표현이 달라요. 이제 직선, 반직선, 선분을 배우기는 하는데 기호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 문자 L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직선 그림 보여주면서 A, B 점점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A, B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 양쪽으로 그려져 있는 거, 이런 표시들, 화살표 한쪽으로 흘러가는 거, 그리고 화살표는 없이 선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좀 더 확장되고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제 표현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지죠. 초등에서 배웠던 게 중등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쉽고 재밌게 느끼게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체험 수업, 체험 활동들을 많이 해서 교구도 많이 사용하고 만들기를 통해서 탐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집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아이가 도형을 좀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교구를 좀 많이 사용해 주시고 게임 활동이나 만들기 활동을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자, 이제 평면도 뭐 직선도 이렇게 배우게 되네요. 자, 각도 알아보게 되죠. 자, 각이라는 것도 평면 도형입니다. 보통 우리가 평면 도형은 삼각형, 사각형 이런 볼록한 다각형들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점선, 각 모두 평면 도형입니다. 그리고 직각도 배우게 되네요. 자, 그러면 교과랑 같이 하실 때는요. 예를 들어 지오플릭 안에 이렇게 여러 조각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좀 어려워한다 그러면 왜 우리 지오플릭에서 만났던 그 모양 있지? 이 부분이 바로 직각이야. 이게 바로 직각이야. 그럼 여기는 직각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는 직각이 있니 없니? 그렇지, 이 부분이 직각이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각을 탐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손으로도 한번 직각을 만들어 보게 하시고 책에 있는 직각도 한번 찾아보게 하시고 우리 집에 있는 직각도 한번 찾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은 가정에서는 이제 교과 문제집으로 아이들 학습을 하잖아요. 그럼 교과 문제집을 보면서 이렇게 개념을 좀 알려줄 거는 탁탁 알려주시면서 지오플릭 이용해서 개념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 직각도 배웠고요. 뭐 이렇게 칠교 그림도 등장하는데 이 칠교도 충분히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칠교도 사용하시고 지오플릭으로 칠교도 한번 만들어 보게 하시고요. 자, 이제 정사각형도 배우게 되죠. 당연히 지오플릭에는 정사각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막 놀아보는 시간도 갖게 하시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을 이용하여서 뭔가 시설을 만들어 봐요. 놀이터를 만들어 보겠어요. 정글짐은 정사각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도 집에서 지오플릭으로 정글짐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놀이를 좀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집에서 교과서가 있으면 교과서 참고하시고요. 교과서 잘 못 보시겠으면은 당연히 교과 문제집을 이용하셔서 아이와 같이 적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6학년 걸 한번 볼게요. 6학년 1학기입니다. 자, 6학년 거는 단원을 봤더니 각기둥과 각불 이 단원에 나오고요. 직육면체 부피와 건널비와 같이 나오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형 개념을 배우잖아요. 그럼 개념을 배우는 걸로 끝나진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도형에 대한 입체 도형에 대한 성질을 배웠다면 부피나 건널비를 구해보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연산도 당연히 놓치면 안 되세요. 연산도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게, 싫어하는 감정이 들지 않게끔 단 꾸준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단원 26쪽 볼게요. 자, 2단원에서 이제 각기둥과 각불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해볼 수 있게끔 각기둥과 각불 모양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런 모양들도 교과 문제집을 풀면서 경험을 했다. 그러면 지오플릭으로 각기둥도 만들어보고 각불도 만들어보게 해주세요. 자, 이런 내용들이 가이드북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가이드북을 보면서 만들게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각기둥은 무엇인지 각기둥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각기둥의 여러 가지 성질들, 특징들 알아보게 됩니다. 자, 이름들도 알아보게 되고요. 전개도, 펼쳤을 때 전개도. 지오플릭은 뭐 매력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전개도 학습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전개도 학습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아이가 어려워하면 교구를 많이 만지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 5학년인데 6학년인데 이제 3학년인데 언제까지 교구해야 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교구 활동을 통해서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모두 경험이고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워하면 당연히 주변에 있는 뭐 재료를 쓰셔도 되고 이런 지오플릭을 이용해서 만들게 해주세요. 뭐 가까이 있는 과자 상자를 뜯어봐도 전개도 학습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각불도 나오죠. 자, 이렇게. 네, 이와 같이 학습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나는 방학이니까 그냥 재미있게 놀리고 싶다 하시면 이제 문제집을 병행하시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책이나 이런 가이드북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이드북을 한번 볼게요. 자, 가이드북을 처음에 넘겨보면 지오플릭은 어떤 것이 있고 지오플릭을 할 때에는 뭐 어떤 사용 방법이 있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인데요. 끼우는 방법들이죠. 물론 우리 아이들은 잘 해요. 잘 하는데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조각들이 있으면 끼울 때에는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맞춰서 끼워야 되는데 이게 끼우기 위해서 볼록한 부분과 오목한 부분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뒤집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돌리고 뒤집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끼워도 되고요. 그리고 해체할 때는 그냥 꺾어주면 해체가 쉽죠. 또는 위에서 아래로 그냥 눌러줘도 되고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해도 되고 손으로 잡고 해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끼워가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면이 있습니다. 이제 면을 한번 볼게요.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삼각형, 정삼각형 이렇게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면들을 채워볼 수가 있는데 채울 때에도 만들기를 하고 나서 채우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미리 채우고 나서 아이가 원하는 만들기를 하는 방법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지 마시고요. 이런 방법이 있어. 너라면 어떻게 할래? 해봤더니 어떤 방법이 더 편하니? 이런 식으로 대화를 유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구성품 한번 볼까요? 지오플릭의 구성품을 한번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모양들이 초등, 중등에 나오는 그런 도형 파트에 나오는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도형들이기 때문에 이 지오플릭을 가지고 만지고 노는 것만으로도 도형 학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삼각형도 있죠. 이등변 삼각형도 있죠.
직각삼각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각형도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오각형, 육각형이 있는데 정옥각형, 정육각형이에요. 이 안에 각의 크기와 이 선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는 정자를 붙이거든요. 그리고 원에 4등분 되어 있는 조각 4분원이 들어있고요.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이 있어서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또 만들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매력적인 것이 4분원, 원기둥의 이제 일부죠. 4분원 기둥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곡면이 들어있어요. 곡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곡면이 있는 입체 도형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원뿔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반구나 구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곡면은 소근육 발달이 좀 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서 좀 힘 조절을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소근육 발달에도 좋고 이 힘 조절을 잘 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인내심도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 주시는 거는 가급적인 자제하시고 조금씩 도와주시는 건 괜찮은데 최대한 아이가 직접 만들 수 있게끔 인내심을 가지고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런 면들이 있고요. 연결선이 있습니다. 뭐 저울을 만들 때도 연결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계판이 있어요. 이걸로 시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시계 만들 수 있는 키트들. 자,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보면은 평면 도형 있잖아요. 그러면 넘겨볼게요. 자, 삼각형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이가 그냥 책 보고 그냥 술술술 만들면 돼요. 와, 2개로 이런 모양 만들 수 있고요. 4개로도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나서 삼각형만 가지고도 만들었더니 탑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보고 한번 만들어 보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씩 보면서 만들게 해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보고 만드는 것도 좋은 활동이고요. 아이가 보고 변형해서 만드는 것도 좋아요. 또는 보지 않고 아이가 자유롭게 만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제 사각형이네요. 사각형도 이런 모양들이 뭐 이런 모양은 익숙하겠지만 살짝 돌렸더니 또 뭔가 낯선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똑같이도 만들기도 하시고요. 2가지 조각을 사용해서 이와 같은 사각형을 만들 수 있네요. 크고 작은 모양과 큰 모양의 모양이 같아요. 작은 모양 부분은 이와 같은 모양, 이와 같은 네모이지만 4개를 가지고 만들었더니 이와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사위도 만들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릇도 만들게 하시고 버스도 만들게 하시고 비행기도 만들어 볼 수가 있네요. 원입니다. 자, 이렇게 피자 조각이 생각나네요. 피자처럼 이와 같이 원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탐구하게 하시고 관찰하게 하시고 스스로 머리를 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원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하게 해주시고요. 어머, 오각형이네요. 자, 오각형 좀 낯설죠, 모양이? 이와 같이 오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오각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경험이에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걸 만들기를 했으며 주변에서 이런 걸 보게 되면 또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아는 만큼 말하게 되고 아는 만큼 보여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오각형도 이렇게 만들어 보고요. 너무 예쁘죠, 별. 요즘에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 만들게 해주세요. 별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다가 올려놓게 하셔도 되고요. 창문에 올려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인공 촛불, 미니 작은 촛불이 있잖아요. 그런 거 안에 넣어 놓으시면 또 예쁜 무드등처럼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셔서 촛불, 인공 촛불도 한번 넣어 보시고 이렇게 전구도 만들 수 있네요.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생긴 건 육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고 고든 선이 6개가 있으면 육각형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벌어진 정도가 각인데요. 이 각이 몇 도인지 알고 싶으면 그건 각도를 구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고 여기 있는 선의 길이가 모두 똑같은 건 같다라고 해서 정자를 붙여요. 수학에서는 정자가 같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육각형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정육각형을 삼각형으로도 만들 수 있고 정육각형과 정삼각형을 이용해서도 큰 정육각형을 만들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자동차도 만들기 한번 해보시고
이런 육각형은 또 조각들을 이용해서 이글루도 만들게 한번 해보시고 사탕도 만들게 해보시고 요 시간만큼은 아이가 스스로 탐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고요. 아이가 어려워한다라고 해서 대신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엄마가 해주는 5분보다는 아이가 혼자서 하는 20분, 30분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조금 답답해 보여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삼각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 보고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연장해서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연장해서 집에 이런 도형 책이 있으면 책도 좀 읽어보게 해주시고요. 이등변 삼각형도 나오게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 한 점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선과 선이 벌어져 있는 건 각이에요. 각이 3개가 있어서 삼각형인데요. 이 모양은 이 변이 길이가 같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도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이 모양은 각이 직각이 하나가 있어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만들기도 해주시고 직각삼각형 등장하니까 보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정사각형은 하나도 정사각형이지만 4개로도 정사각형 만들 수 있고요. 9개로도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점점 큰 정사각형 만들게 해주시고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면 나중에 크고 작은 정사각형 찾기 크고 작은 사각형 찾기 이런 사고력 문제 할 때에도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만들어보게 하시고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또 기발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내면 너무나 좋은 거고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책자를 보면서 만들다 보면 그게 경험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만들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평면 도형 파트 한번 해봤고요. 입체 도형 파트 넘어가 볼게요. 입체 도형에서는 이와 같은 기둥 모양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기둥을 만들 때 삼각기둥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삼각기둥을 보면은 면이 다 채워져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다 이게 구조물, 겨냥도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물로 지금 만드는 상황이고요. 아이가 원한다면 당연히 면을 채워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어떤 모양이 필요한지 주어진 모양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모양이 필요한지 모양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죠. 이렇게 사각기둥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 가까이에 오각형이 있으니까 오각기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봤더니 오각형 조각이 필요하대요. 위에도 오각형이 필요하고 아래에도 오각형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위와 아래 이렇게 오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쌓을 수도 있고 평평하게 기둥을 만들고 싶대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은데 그냥 연결하면 뚝 떨어지잖아요. 연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이렇게 여기 어떤 모양이 들어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에는 이와 같은 사각형도 들어갈 수 있겠고 혹은 이와 같은 사각형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 두 사각형이 크기가 다릅니다. 정사각형이에요. 둘 다 직사각형인데 이것은 직사각형이기도 하면서 정사각형이기도 해요. 둘 다 직사각형입니다. 자, 그래서 기둥의 성질이 이제 특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옆면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위아래는 모양과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그럼 나중에 5학년 때 이것을 합동이라고 배울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끼워볼까요? 자, 그러면 옆에 지금 사각형이 필요한데 옆에 사각형을 끼우려면 이와 같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기 안 맞네요. 그러면 한쪽은 뒤집으면 되겠죠? 그래서 뒤집어 주시고 펼쳤다 접었다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개도 활동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몇 개를 더 채우면 될까요? 당연히 변의 개수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면은 지금 5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딱딱딱딱 끼우면 이제 오각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와 같이 이러한 탐구를 하면서 삼각기둥에서 육각기둥을 다 만들어 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특징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위아래가 삼각형이면 삼각기둥, 위아래가 사각형이면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중학년 이상이라면 꼭지점의 개수,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게 하시면서 나중에 이게 공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공식으로 외우게 되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가야겠죠?
네, 이렇게 격기둥도 만들어보고 각불도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럼 바닥면이 삼각형이면 삼각불, 바닥면이 사각형이면 사각불, 이렇게 해서 뿔도 만들어보게 하세요. 그러면 뿔의 이 바닥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결정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꼭지점, 모서리 면의 개수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와 함께 재미있는 만들기도 하게 해주시고요. 자, 이제 회전체네요. 자, 회전체가 나오는데, 회전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연결선을 이용해서 한번 잠깐 보여드려 볼게요. 투명한 연결선이 있거든요. 이 연결선이 이렇게 투명한 연결선이 이렇게 긴 것도 있고요. 중간 길이도 있고요. 그리고 짧은 길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긴 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긴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한번 딸깍 끼워 볼게요. 마치 깃발처럼도 됐네요. 조금 더 아래 칸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도 상관이 없고요. 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기준을 한 바퀴 돌리는 거,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 생기는 모양이, 한 바퀴 돌리다 보니까 아랫부분은 원이 되고 위도 원이 되거든요. 곡면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나오는 모양이 바로 원기둥입니다. 그럼 이런 원기둥을 곡면과 사본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단면, 이 사각형의 단면도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회전체거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게 또 중학교 때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중학교 교과서로 잠깐 보여드리면 중학교 1학년 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뒷부분이 지금 2학기 건데 2학기 때 평면 도형의 성질도 배우고 입체 도형의 성질도 배우거든요. 도형의 성질, 평면 도형의 성질, 입체 도형의 성질을 배워요. 입체 도형의 성질을 보면서 자, 다면체라고 배우죠. 다면체와 회전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면체야 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삼각불, 삼각기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면의 개수에 따라서 4면체, 5면체, 6면체, 7면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이거는 몇 면체냐고 물어본다, 이건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면의 개수로 생각하세요. 입체니까 체예요. 면이 있으니까 면체인 거고요. 면이 몇 개냐에 따라서 몇면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뿔 모양도 일부를 가로로 잘랐더니 잘려진 모양은 또 다시 작은 뿔 모양이 됐고요. 남아있는 모양은 각뿔 되거든요. 이런 이름들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몇 면체인지도 아이들이 문제를 풀게 되고요. 정다면체가 무엇인지도 탐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전체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니까 요거 지금 6학년도 늦지 않았어요. 절대 늦은 거 아니고요. 지금 1학년 거 선행 혹시 들어가게 됐으면 지오플릭으로 방학 동안에 꼭 이런 거 만들어 보게 하세요. 자, 그리고 기둥, 건널비, 부피 당연히 배우죠. 다 계산이에요. 계산 아닌 게 없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책 안에 그냥 지오플릭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정다면체가 왜 5가지밖에 없는지 탐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오플릭으로 탐구하라고 아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자, 회전체에 대해서도 어렵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방학이잖아요. 놀면서 그냥 학습하게 하세요. 놀면서 공부하게 하시면 되니까 보고 그냥 만들게 하세요. 공 모양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빈틈없이 덮는 거. 4학년 1학기 때 나오는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보고 따라 만들게 하시고, 우리 아까 만났던 정다면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보게 하시고, 모양은 다를지라도 이런 공 모양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시계도 만들 수 있고 저울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아이랑 어려도 괜찮아요. 어려도 요거 내용 보면서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몸통 부분이 조금 까다로워서 그렇지 아이들 굉장히 재밌어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체험교실 했었잖아요. 도치맘 카페에서 제가 체험교실 운영했거든요. 그때 별 만들기, 그 다음에 저울 만들기, 그 다음에 전개도로 활동하는 거 체험교실 운영했었습니다. 제가 다달이 체험교실 운영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치맘 카페 자주 오시고 체험교실 있으면 신청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가지고 있는 교구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기도 하셔야 돼요. 모양을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었다면 내가 만든 모양이 무슨 모양인지 이름도 꼭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꼭 붙이는 활동 해주시고요. 설사 펭귄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펭귄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와, 정말 펭귄 같다. 아, 이 부분은 펭귄 머리 같네. 이런 식으로. 아, 이건 펭귄 몸통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꼭 인정해 주셔야 되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 실력 늘어요. 부정적인 표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뭐 또래 관계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뭐 건강이라든지 해야 뭐 그렇게 꼭 지켜야 되는 거 말고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부정적인 표현 하시면 안 돼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려면 칭찬 많이 하시고 격려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만들기 보면서 만들기까지. 네, 이렇게 수놀이까지도 뒤에 나오거든요. 요 가이드북 차근차근 보면서 해볼 수가 있죠. 요거 가이드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에 있는 책으로 놀이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집에 가지고 있는 책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구장을 한번 쓱 보세요. 책장을 한번 쓱 보세요. 책장을 보고 나서 도형과 관련된 책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방학 동안에는 이거 책도 좀 보고 아이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모양 탐구도 하고 만들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 그 책자를 따로 좀 놓아주세요. 지오풀이랑 같이. 그래서 같이 보면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 시리즈가 있어요. 도형과 관련된 책 시리즈 중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사 교육할 때도 이 책을 많이 소개하고요. 우리 엄마쌤들하고 뭐 스터디를 한다든지 모임을 한다든지 공부하는 시간에도 저는 이 책을 자주 소개를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오늘 이렇게 3권 준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3권으로 오늘 가지고 있는 책이랑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1입니다. 수학, 과학, 자연에서 찾은 도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뭘 할 건지를 한번 쓱 훑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스토리텔링 할 건지는 조금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지오플리과 같이 접목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고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원의 바깥쪽을 돌아가는 선이 원 둘레래요. 그러면서 지름, 반지름, 현, 원의 넓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오플릭 중에서도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원의 둘레구나. 혹은 원의 둘레는 그럼 어느 부분일까? 이렇게 한번 해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곳은 상관이 없고요. 점과 점을 찍었을 때 고든 선이 바로 현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져서 활처럼 보이는 2개의 모양이 나와요. 이제 이건 또 활골이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탐구도 한번 시켜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과 넓이라고 해서 끈을 이용하여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끈을 가지고 원도 만들 수 있고 삼각형, 사각형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우리도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볼까라고 끈으로도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도 지오플릭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 만들어 볼까 하시면서 가이드북 탁탁탁 보면서 뭐 원도 한번 경험해보게 하시고 원도 만들게 하시고 4분 원으로 요거 가지고 원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도 다양하게 만들어 보게 하시고 이런 활동들로 확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비눗방울 놀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세척을 잘 하시면 돼요. 비눗방울 놀이 하실 때에도 이런 입체 조각이나 평면 조각을 이용하여서 비눗방울 놀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뭐 빨대로 하셔도 되고 지오플릭을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자 모양이라든지 그리고 사각형 조각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후 불어서 공 모양, 구 모양이 나오는지 관찰시켜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공 모양 만들어 볼까?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이 조각들 이용하여서 공 모양을 만들어 보면 되겠죠? 네,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이 책에는 반구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그런 반구에 대한 이야기를 봤다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공면과 그리고 이 4번원을 이용하면 반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까 가이드북에서 봤었죠? 제가 가이드북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 그때 가이드북에 반구 있었는데 반구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서 필요한 조각 찾기 하시고 필요한 조각으로 반구 만들기 하시는 거예요. 그럼 책 재밌게 읽고 조각 찾아서 만들고 그러면 정말 한 2, 30분이에요. 그냥 30분 안쪽으로 재미있게 딱 놀아주세요.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뭐 저녁 먹고 하셔도 되고 잠자기 전에 해도 되고 아빠랑 일요일에 몰아서 해도 되고 그리고 이런 모양들도 나오게 되네요. 그러면 이 모양도 우리가 정 20면체라 하여서 정삼각형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면서 탐구하게 하시고요. 계속 만들기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경험을 하게 해주시면 돼요. 기회를 계속 주세요. 자, 팽이에 관한 책을 봤다라면 지금 팽이에 관한 책인데 아이들이 오각불, 육각불을 이용하여서 팽이 놀이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팽이 놀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퀴에 대한 책을 봤다. 지금 바퀴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원 이용하여서 우리 아까 가이드북에서 봤던 자동차 있죠? 그런 자동차 만들어 보게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기둥에 대한 얘기를 봤다. 그러면 당연히 원기둥 만들어 보면 되죠. 지오플릭으로. 그 다음에 원뿔에 대한 내용을 봤다. 그러면 지오플릭으로 원뿔을 만들어 보면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삼각형도 제가 한번 쓱 훑어봤어요. 어떻게 해보면 좋은지. 삼각형 건축물에 대한 얘기가 마침 있더라고요. 지오플릭은요, 이런 건축물 만들기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도 이렇게 건물도 만들어보고 다리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책을 보고 나서 우리도 한번 지오플릭으로 다리 만들어 보자 라고 하시면서 만들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할 수 있는 모양은 최대한 따라하게 하시고 아이가 스스로 응용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플라톤의 다면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집에 다면체에 대한 내용 혹은 플라톤에 관한 책이 있으면 읽어보고 이런 정다면체를 만들어 보게 하는 거죠. 지금 공구 보시면 추가 구성품에 또 그 피스가 조금 더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선택하시면 또 활동 많이 해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거까지 하시면 뭐 베이직 세트로 축구공도 만들 수 있고 뭐 정다면체도 골고루 만들어 볼 수 있고 모든 활동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추가 구성품도 놓치지 마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정사면체에 대한 걸 봤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지오플릭으로 정사면체 만들어 보면 되죠. 그리고 이 책에는 마침 뭐 이런 뭐 점토와 뭐 빨대 이런 거 이용하여서 스틱을 이용하여서 이렇게 정사면체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모양과 내가 만든 지오플릭으로 만든 정사면체를 막 비교해 봐도 좋아요.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는 길이와 무게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원을 그려보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가 바퀴가 사각형이라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리고 표현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 만들기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거 봤으면 우리도 원 그려볼까 하면서 그림도 그려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게 재는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스토리텔링 책 재밌게 읽어보고 30cm 자와 받침대만 있으면 이런 간단한 활동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실험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울 만들기가 있잖아요. 지오플릭에서 저울 만들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저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우리 아까 측정 파트에서 저울 있었죠? 요 순서에 따라서만 만들면 되거든요. 자, 그럼 단순히 그냥 무겁다, 가볍다. 어느 집게가 뭐 어떤 거보다 더 무겁다. 이 어떤 모양이 집게보다 더 가볍다. 이런 표현들도 좀 알려주세요. 무게 비교하고 그리고 수평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평형도 한번 맞춰보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집이나 추가 활동지 이용해 볼 수 있어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도형학습은 플라토잖아요. 그래서 제가 플라토로 준비를 했는데 2단계, F단계 준비했고요. 플라토 같은 경우에는 1, 2, 3, 4로 되어 있는데 1, 2는 평면에서의 조각이고 3, 4가 입체에서의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3, 4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지오플릭은 전개도 할 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도 할 때 아이가 어려워하면 직접 만들어 보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문이나 선 그림이 있을 때 그림을 이렇게
펼쳐진 모양을 보고 입체에서도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입체에서 모양이 있어서 평면에서 어떻게 선이나 무늬가 그려지는지 이렇게 하는 활동들이 나와요.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어려서부터 이런 도형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어려워하면 지오플릭으로 하면 되죠. 이때에는 이 면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마커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세요. 그러면 아이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가 실제로 실험하고 탐구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딱 그림과 그냥 문제로만 수수료 잘 풀면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도형 공간 감각이 매우 우수한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교구로 이용해서 탐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활동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펼친 모양들 지금 모양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판과 마커 있으면은 그림 그려가면서 실험해보면 되는 거예요. 무늬도 직접 그려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무늬 파트에서 또 특화되어 있는 건 큐보이드라고 또 따로 있는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F에서도 지금 우리 아까 교과서에서 봤듯이 이런 개념들이 나오거든요. 도형은요, 아이가 원하면 진도를 계속 나가도 돼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잘 체크해 놓으시고 조금 천천히 나가도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은 패스하고 다음으로 진행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원한다면 쭉쭉쭉 진행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어려워하면은 뭐 F 단계를 7살 친구가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S부터 차근차근 해서 아이가 좋아하고 원해서 F까지도 뭐 7세에 끝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친구들은 나이가 어린데도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는 케이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어려워하면 당연히 교구 사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오플릭 이용하셔서 이런 도형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토, 박불 이런 거 나오죠. 또는 가지고 있는 교재도 한번 살펴보세요. 가지고 있는 문제집 중에서 도형 파트 나와 있는 거 지오플릭이랑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활동지 보여드릴게요. 자, 나는 도형 학습 들어가기 전에 방학 동안에는 그냥 낮장의 활동지로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낮장의 활동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는 도치만 카페에 올려드릴 거예요. C2M 자료 게시판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장 한 장 보면서 하시고요. 재미있게 가이드북 보면서 재미있게 만들고 한 장 딱 하면 뭐 그냥 짧게는 15분, 길게는 40분, 60분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베스트고요. 처음엔 엄마가 조금 도와주셔야겠죠. 습관 잡으려면. 아이가 방학 동안에도 혼자 지오플릭으로 놀 수 있게끔 한번 습관을 잡아보세요. 모양이 다른 거 하나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모양들 지오플릭으로 한번 만들어 보게 하고 모양 다른 거 찾게 한번 해보시고요. 아니면 먼저 모양 다른 거 찾아보게 하고 우리도 지오플릭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하면서 공 모양, 원통 모양, 상자 모양을 만들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로를 막 찾아가는 활동이죠. 아이가 재미있게 미로 찾기 하게 해주시고요. 이 입체 도형의 특징들이잖아요. 우리 아까 가이드북에 있는 활동을 했다라면 이걸로 한번 지면학습 점검 한번 해보셔도 돼요. 어떤 모양이 필요한지 주어진 모양으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면이 채워져 있지 않은 구조물일 때와 면이 채워져 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이가 잘 찾을 수 있는지 한번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조각이 필요한지 모두 찾아서 색칠 한번 해보래요. 그럼 하고 나서 똑같이 만들어보게 하면 되겠죠? 요 활동지들 가지고 있는 입체 조각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만들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들고 주어진 조각이 몇 개 필요한지 체크. 이런 것들은 또 해보면 참 좋죠. 그리고 펼친 모양이 있고 이 모양으로 어떤 입체 도형을 만들 수 있는지 선긋기, 전개도 학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계 만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시계 활동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게 나와 있으니까 무게와 관련된 활동지도 있고요. 평면 도형에 대한 학습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모양 찾아가지고 색칠해보게 하는 거 잘 나와 있죠? 네. 이렇게 입체 도형 보고 특징 선긋기 그럼 만들기 하고 나서 탐구시켜 주셔도 되고요.
나는 지오플릭으로 많이 놀았으니까 내 아이가 이거를 잘 하는지 보고 싶어. 그러면 그냥 활동지만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채점 해주시고 아이가 어려워하면 그때 또 지오플릭을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28장 정도 되거든요. 요 낱장의 활동지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잊지 말고 꼭 다운 받으셔야 되고요. 방학 동안에 어떻게 놀 건지 한번 잘 설계해 보세요. 그래서 아이랑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평상시에는 잘 못할 수도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방학에만큼은 나는 꼭 마스터하겠어 라는 생각이 딱 드신다면 목표를 가지고 시간 정하셔서 그렇게 방학 잘 알차게 보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오플릭 가지고 모양 만들기만 해도 도형도 잡고 겨울방학도 알차게 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 토대로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이 방송은 제가 저장 잘 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시게, 복습 가능하시게 해놓을 테니까 보면서 한번 아이랑 겨울방학 어떻게 보낼지 설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마칠 거고요. 이따가 식사 맛있게 하시고, 어제는 선미쌤이랑 팡스로 만나셨잖아요. 저는 오늘 지오플릭으로 저 원희쌤이랑 만난 거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날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은 연산으로 할게요. 응용연산 교재도 소개해드리고 낱장의 활동지를 가지고 놀이해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거거든요. 아까 제가 교과서 보여드릴 때에도 느끼셨겠지만 도형학습을 개념으로만 배우는 건 아니고요. 개념을 배웠으면 결국에는 다 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형과 연산은 정말 중요합니다. 연산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도 이 수학을 싫어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수포자 만드시면 안 되니까요. 아이가 싫어하는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쉽고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손과 교구만 나오게 되죠. 목소리랑 출연하게 되는데 이건 제가 셀프로 찍어서 그런 거거든요. 월요일도 제가 셀프로 찍을 거고요. 교재랑 활동지 많이 보여드리면서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반가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영상 잘 저장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도치만 카페에다가 많이 올려주세요. 제가 자주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괜찮아요. 인스타그램에 지오플릭이나 제 계정을 태그하시면 제가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